네, 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홈쇼핑 4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계좌에 에너지가 빠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상품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요? 네,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에너지 종합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원래 이름은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종합 에너지 회사. 왜냐면 중공업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에너지 이제 종합회사로 이름까지 탈바꿈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 회사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하나씩 좀 볼 텐데요. 수주 잔고가 얼만큼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일거리가 없으면 돈을 못 벌잖아요. 이 회사 돈 잘 법니까? 네, 지금까지는 돈을 못 번 회사입니다. 그랬군요. 못 번 회사인데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지금 호스트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수주 잔고가 높다라는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어찌 보면 이 영광의 시기가 네. 201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참 전이네요. 네, 한참 전입니다. 그랬네요. 그때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딱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원전이 한때 르네상스였거든요. 네.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지면서 그냥 원전 자체가 완전 탈원전으로 그렇게 글로벌적으로 돼가는 거죠. 예. 탈원전을 확 가면서 수주가 확 빠졌어요. 그랬군요. 네, 그렇게 확 빠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아시겠지만 뭐 원전은 원전이지만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친환경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렇죠. 화력 발전 수주도 확 줄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력군이 원전과 그다음 화력인데 네. 이 사업군들이 지금 계속 안 된 거죠. 양손이 다 묶여버린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정권까지 바뀌면서 탈원전 정책까지 썼으니까 그랬죠. 더 안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수주 잔고는 계속 바닥이었어요. 그러다가 원래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네. 물론 이렇게 올라갔던 거에 뭐 핵심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겠죠. 네. 체질을 뭐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체질 변화까지 확 했고 특히 글로벌적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네. 여기에 대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이 상품 자체가 뜰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했던 건데 그게 지금 원전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수주 내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과연 어떤 쪽의 공사를 지금 따고 있는 겁니까? 일단 올해 당장의 수주는 직접적인 원전 수주보다는 네. 뭐 이 복합 화력 발전. 음. 그러니까 물론 뭐 원전으로 넘어가고 네. 신재생으로 넘어가도 좋지만 네. 어쨌든 화력 발전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석탄 발전은 지금 계속 이제 없애는 추이고 그렇죠. 석탄 발전 이전에 어찌 보면 이것도 약간 브릿지로 되는 게 천연가스. 확 바꿀 수는 없는 네,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복합 화력 발전인데 네. 이 복합 화력 발전 수주가 많습니다. 여기 괌 거도 있고요. 미국.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 중동.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창원에 네. 수소 연료 전지 수소 쪽도. 네, 이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쪽 네. 관련 뭐 공장 플랜트 수주도 지금 이제 따오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특히 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원전이라든지 해상풍력 수주가 나올 거예요. 그렇군요. 친환경 쪽으로. 네, 그쪽의 수주까지 나오면 네. 이것보다 훨씬 더 수주 잔고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이 상품을 살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저렴할 때가 바로 이때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처럼 크게 안 짓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은 원전에 대한 얘기가 있죠. 네, 뭐 우리가 흔히 이제 SMR이라고 소형 그렇습니다. 모듈 이제 원전인데 네. 이게 어쨌든 각광을 받습니다. 이유는 많죠. 이게 공간의 제약도 이제 덜하고 네. 특히 그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단 반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부지를 대형을 사기 위해서는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예. 돈도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이 SMR의 장점이 그겁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발전소, 예. 화력 발전에 발전소만 빼면 돼요.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다 활용합니다. 그럼 시간이 금방 단축이 완전히, 되겠네요. 그러니까 딱 그대로 그 안에 원자로만 넣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완전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빨리빨리 전환도 되고. 그래서 이 SMR에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네. 이 기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뭐든지 큰 거를 작게 만들려면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고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기술력 있죠?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요. 네. 반도체도 큰 거 만든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단 공정에서 굉장히 최대한 그쵸. 초밀접화, 초미세화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SMR이 어찌 보면 원자로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어렵고요. 특히
용접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접.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폭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칫 잘못하면 방사능이 누출되면 안 되니까. 네. 그러게 이게 이제 용접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용접 기술이 세계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고다. 1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붙입니다. 예, 네. 이게 잘 붙여야지 또 원전도 새지 않고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소형 원전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상품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원전에 대한 이런 주문이 자주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글로벌적으로? 일단 지금 앞으로 향후 네. 이 원전을 발주를 앞두고 있는 계획을 발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네. 표를 보시면 뭐 불가리아, 체코, 핀란드, 그다음에 뭐 미국, 네. 그다음에 인도가 굉장히 많이 발주를 하죠. 아, 그러네요. 물론 여기에는 러시아랑 중국은 뺐어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그들 나라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기는 다 합니다. 어차피 그렇죠. 저쪽에 수주가 안 나올 거니까 네. 그거는 뺀 거고 그러니까 발주가 이제 가능한 것들이 나왔는데 네. 여기 나라의 특징들이 뭘로 보이시나요? 이게 뭐 헝가리나 이런 유럽 일부 국가들은 지금 러시아하고 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러시아가 참여될 가능성이 거의 배제됩니다. 그렇죠. 요즘 러시아 싫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핀란드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불가리아도 오히려 러시아를 경계를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누구랑 우리가 원전 사업을 하면 좋겠냐? 네. 미국이랑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왔던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미국이 이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우리 호스트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 수주는 우리랑 미국이 같이 가겠다. 그렇죠. 편먹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 깜부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깜부를 먹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발주할 수 있는 수주는 우리나라랑 미국이 휩쓸 가능성이 높다. 그럼 경쟁국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경쟁국이 예. 중국, 러시아, 프랑스였거든요. 그럼 프랑스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이랑 러시아는 지금 알아서 할 어차피 거고. 끝났고 그러면 결국 하나 남는 게 프랑스인데 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뭐 체코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예. 이왕이면 미국의 보호를 좀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거 관계를 조금 더 개선하고 싶어 한다. 네. 그러면 이 대규모 원전 이 공사를 통해서 조금 더 끈끈하게 미국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할 거고 인도가 원래는 네. 중국이 상당 부분 수주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중국하고 약간 사이가 안 요즘 좋아졌죠. 안 좋죠. 예, 국경 지역 이 분쟁 때문에 국경 분쟁 때문에 안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뭐 인도가 쿼드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 말은 미국이랑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사실상 원래 이번에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우리가 원전이 미국이랑 같이 조인트가 안 됐으면 네. 오히려 우리는 또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인트가 됐다라는 된 얘기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은 우리가 거의 다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 제가 생각하는 건 2023년, 2024년, 2025년의 수준 예. 정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우리 또 대표님이 돈 못 버는 게 되게 싫어하는데. 싫어하죠. 환불을 하면 안 되니까. 환불하면 안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항상 접근하는데요. 이렇게 원전에서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이 친환경 쪽으로도 기술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풍력 관련 기술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오메가 이상급의 지금 풍력 터빈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네. 유니슨과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근데 왜 두산 에너빌리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오메가 중에서도 네. 10메가급 더 출력이 센 거. 출력이 센 거. 네.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8메가까지는 상용화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 지금 유니슨 같은 경우도 10메가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아직 개발 중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리하네요. 그렇죠. 국내에서 가장 출력수가 높은 풍력 터빈을 만들 수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고 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내 대규모 지금 해상 풍력을 수주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터빈은 대부분 다 유니슨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력 시장도 커질 수 있다. 네. 이쪽에도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풍력하면은 은근히 또 베트남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베트남 또 지리적으로 네. 해상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럼 바람개비 설치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표적으로 동남아에서 풍력 시장이 큰 건 대만과 베트남이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 신뢰성도 높아요. 네. 플랜트 수주에 대한 신뢰성도 높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대남만도 그렇고 베트남도 일부 해상 풍력 네. 물론 소규모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 기업들과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거의 큰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죠. 추가적인 수주도 우리나라 걸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이거 지금 차트가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에 대한 수주에 대한 가능성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5년까지도 굉장히 크지만 2030년까지 하면 굉장히 더 큰 폭발력을
지금 현재의 한 10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배요? 시장이 10배 이상 성장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몫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이 있습니다. 거기다 풍력이 있습니다. 요즘 뭐 신재생과 관련한 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꽉 잡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가격으로 접근해 볼까요? 최근에 어쨌든 약세장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거.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비싸게 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매수 구간은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는 전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뭐 일단 1차 목표가는 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인 25,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2차 목표가, 최종 목표가는 저는 4만 원. 이게 2011년의 저가거든요. 최소한 아무리 보수적으로 이건 간다. 2011년보다 업황은 좋아질 거라 보기 때문에 네. 2011년 저가 정도 수준까지 간다라고 보고 그거는 4만 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근데 어렵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아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종목이라도 시장 때문에 또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라고 그쵸. 보기 때문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난 에너지한테 너무 관심이 있었어. 그렇다면 내 수익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